엄마께서 우아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플랜도시 다이어리, PDS 다이어리 쓰면서 자기 개발을 공동체에서 함께 해나가는 게 우아한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 공동체에서 같이 성장하면 정말 우아한 50대, 60대가 되시지 않을까? 기적이라면 작은 기적인데요. 필 안에 쓰고 나서는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수시로 전화 와서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링크 오면은 엄마 이거 같이 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거 요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거 어디 있느냐고 묻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럼 이상한 말을 해서 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올리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런 데 처음 봤습니다. 단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로 묶어서 진짜 으쌰으쌰를 많이 해주세요. 꿈이 있었는데 접었었거든요. 그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수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엄마가 한 거야. 그런 어떤 위로와 그리고 꿈을 이렇게 캐치해서 그걸로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저 속에 있기는 하네. 사회 속에서. 사회에 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시작을 했지만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은 저 앞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겠다. 나한테 진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큰 선물이 가다 보면은 저 앞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어느 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와의 약속이 지켜지게 되니까 세상에서 제가 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와의 약속도 지킬 수가 있구나. 지키니까 이게 되는구나. 너무 처음에 그 부분에 놀랬고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 와서 아들 때문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아들 말이라면은 제가 지금 꼭 들어야 되겠다. 엄마를 이렇게 살려놨잖아요. 살려놓고 꿈꾸게 했잖아요. 이제 저는 원래 PDS 다이어리 이전에 데일리 리포트 제가 먼저 쓰고 있었고요. 군대에서부터 시작했었는데 제가 먼저 써보니까 너무 많이 변화되는 게 느껴졌고 시간을 정말 밀도 있게 쓸 수 있구나. 다이어리 쓰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너무 좋은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주변인들한테 추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다, 좋다, 좋은 것 같다 이랬는데 약간 꾸준하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천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었어요. 계속 함께 쓰지 못했기 때문에 PDS 다이어리가 나오게 됐잖아요. 단톡방도 개설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진짜 누군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추천을 안 한 사람 중에 저희 가족한테 추천을 안 했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설득하기 쉬운 사람이었을 텐데 너무 좋은 기회여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 꼭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같이 쓰게 됐습니다. 엄마께서 우아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엄마 본인이 생각하는 우아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아라는 용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플랜도시 다이어리, PDS 다이어리 쓰면서 자기 개발을 공동체에서 함께 해나가는 게 우아한 일이지 않을까? 엄마가 말한 우아가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그 공동체에서 같이 성장하면 정말 우아한 50대, 60대가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우아해지시려면은 이거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책을 좋아해서 뭐 만화나 잡지나 닥치는 대로 읽었었는데 결혼 후에는 이제 책 읽을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어느 날 PDS 다이어리라는 게 있는데 엄마 같이 한번 해보자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엄마 바빠서 못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지금 이 나이에 뭐 삶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 써서 뭐 하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권유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변화되는 모습을 이미 봤던 터라
그러면 해보자. 포기하지는 않을 걸 아니까요. 그래서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월 달까지 쓰고 사실은 제가 그 중간에 일이 너무 많아서 쓰지를 못했어요. 8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10일 챌린지라는 게 아마 나왔었습니다. 그때 단톡방에서 이제 좀 같이 참여하고 이제 하나로 뭉치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또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10일 챌린지 그거 참여하지? 그거 생각 좀 해보고 이랬었는데 아들이 또 전화가 포기하지 않고 또 전화를 와서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우리 아들은 절대로 참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가 포기를 해야지 싶어서 참여를 중간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 전화 올까봐 제가 그 다음 주에 신청했는 그 다음 주에 10일 챌린지 인증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감정 노동자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 글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커서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또 나 이 진실을 올리는데 좀 이상한 말을 해서 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랬었는데 올리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런 데 처음 봤습니다. 단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로 묶어서 진짜 으쌰으쌰를 많이 해주세요. 저는 어떨 때는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날락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진짜 거짓말 없이 있는 것만 그대로 인정해서 올리고 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집니다.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 와서 아들 때문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방황하는 청소년과 그리고 죽음을 앞둔 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상담도 좀 해주고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접었었거든요. 그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수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엄마가 한 거야. 그래서 또 제가 많이 감사했습니다. 자식이지만 엄마를 능가하는 그런 어떤 위로와 그리고 꿈을 이렇게 캐치해서 그걸로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막연하게 그냥 시간을 밀도 있게 잘 쓰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이런 추상적인 욕구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군대에서 좀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면서 이게 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많다. 뭔가 낭비되는 시간이 많고 비어있는 시간이 많고 공허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거를 계속 잘 활용하고 싶다는 욕구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소해 줄 만한 도구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데일리 리포트 1시간마다 자신이 뭘 할지 계획하고 다시 돌아보는 제 약간 욕구를 실현시켜 줄 도구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데일리 리포트를 쓰게 되면서 독서랑 영어 공부 좀 밀도 있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픽보카가 나왔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제가 시험을 보자는 목적은 아니었고 어떤 영어에 대한 체력을 좀 높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요. 근데 공인 영어 자격 시험 같은 거를 응시하지 않아서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큐멘트 같은 거 영어로 된 문서가 영어로 봐야 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공부했던 영어 단어들이 기초 체력이 돼서 리딩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영어보다는 제가 군대에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떤 제 행동 같은 것도 많이 수정하게 되고 어떤 대인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삶의 관점이나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왔던 것 같아요. 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거의 실천 안 했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근데 PDS 다이어리를 쓸 때 P란에 쓰면은 저는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한, 안 그러면 내 몸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않는 한은 약속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P란에 어떤 약속을 적었을 때는 저와의 약속을 지킨 거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키는데 저와의 약속은 보니까 전혀 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적이라면 작은 기적인데요. P란에 쓰고 나서는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수시로 전화 와서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링크 오면은 엄마 이거 같이 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거 어디 있느냐고 묻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와의 약속이 지켜지게 되니까
세상에서 제가, 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와의 약속도 지킬 수가 있구나. 지키니까, 이게 되는구나. 너무 처음에 그 부분에 놀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신 박사님 링크를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물으니까. 그래서 꼭 듣습니다. 듣는데 이상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과 이 PDS 다이어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제 눈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정말 이런 회사가 있다고?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런 의심에서 계속 링크를 걸어주면 다시 보고 이제 나중에 제가 스스로 찾아서 봤어요. 출근 중에 이어폰을 끼고, 출근 준비하는 중에 이어폰을 끼고, 이제 영상을 찾아서 그걸 계속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작은 거부터 해서 저렇게 진짜 살아보고 싶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저 속에 있기는 하네, 사회 속에서. 사회에 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그냥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남 밟고 일어서는 그 부분만 세상이라고 생각했지. 타인하고 이렇게 자기 돈 써가면서 나누고 줄기차게 이제 오라고 같이 가자고 이런 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그 부분을 처음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가자. 처음에는 아들이 시작을 했지만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은 저 앞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겠다. 나한테 진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큰 선물이 가다 보면은 저 앞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어느 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제 인생 멘토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아들한테 이럽니다. 이러면 엄마 이거 내가 이야기할게. 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어줬거든요. 지금도 이제 어느 순간만 빼면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대학생이 되고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력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해요. 내 자식인데 참 너무 멋있다. 내 자식인데 사람 냄새 난다. 요새는 없는데 내가 그렇게 남들처럼 뒷바라지도 하지도 못했고 내가 한 거라고는 기도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 하나 보여준 것 뿐인데 우리 아들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제 아들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때까지 엄마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네,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말없이 단 것도 사다 주고 지금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난 엄마도 아니고 잘난 부모도 아닌데 많은 것을 이제 부모한테 해주는 걸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아들 말이라면은 제가 지금 꼭 들어야 되겠다. 엄마를 이렇게 살려놨잖아요. 살려놓고 꿈꾸게 했잖아요. 이 회사를 PDS 이 다이어리를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 자신과의 약속도 지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는데 저와 약속도 지키고 제가 이제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는 단톡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사실 두려워요. 질타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무섭고. 그래서 근데 여기 단톡에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위로하고 계속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의 단톡은 모든 것이 부정적인데 이 PDS 다이어리 단톡은 하나가 세상의 부정을 뚫고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해준 우리 아들한테 평생 갖겠습니다. 무엇으로 갚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들한테 평생 갖고 싶습니다. 이제 한 8월 달부터 단톡방에서 10일 챌린지 할 때부터였나? 하나 예시로 이제 사행일기를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제 사행일기가 실천, 감사, 칭찬, 반성 이렇게 나누어서 하루를 되돌아보는데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 게 네 칸을 분할해서 실천, 감사, 칭찬, 반성 칸을 만들어 두거든요. 감사, 칭찬의 칸을 부여하니까 내가 하루에 뭘 감사했는지, 나에 대해 칭찬할 게 뭐가 있는지 약간 억지로라도 생각해서 한 번씩 적어보는 것 같아요. 하루에 대해서 감사할 게 이렇게 있구나. 좀 더 행복해지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을 잘 했구나. 이제 칭찬거리를 적으면서 좀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감정을 적어요.
감정을 적고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감사일기를 적거든요. 감사일기를 길지는 않은데 짤막짤막하게 감사일기를 또 따로 적습니다. 어느 분의 이제 단톡에 올라왔는데 자책하지 말고 하고 싶다라고 바꿔보라고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자기 썼는데 그거 저 바로 적용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싶다. 내일은 밀린 집안일 어떻게 하지 않고 하고 싶다. 이러면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거로 바로 바꿔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분으로 딱 나눠서 말한다면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위클리 부분을 쓰되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걸 위에서부터 배치해 나가는 방식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시작해보면 반은 왔습니다. 시작해보고 필안에 적기 시작하면은 적으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적어서 적기부터 시작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